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필요한 중대 절차를 끝내며 백신 접종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세계 최대의 코로나19 환자 발생국인 미국에서 이르면 내주 초부터 접종이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780선까지 돌파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가 지금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움직임으로 기관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여전히 상승세로 4흘째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 협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 1위, 세계 시장에서는 5위권의 건설기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이어주고 있는데 어느덧 코스피를 이제 2,800선을 그려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산발적으로 악재들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우리 시장을 보면 그런 쪽으로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요즘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기관들이 그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어서 연말까지 기관들이 매수세 들어와 줄지 그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동결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돈을 더 풀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어제 선언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의 포트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오늘 장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내마녀의 날이라서 혹시라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진 않을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외국인 1조 원 넘는 물량을 매도를 했지만 또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소화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동안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 주시죠. 네, 연말이라고 하게 되면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몇십일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다 가는구나 싶다 보니까 허탈하긴 하는데요. 코로나와 그에 따른 변화로 거의 한 해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 느낌인데요. 일단 연말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흐름들 쪽에서 이제 먼저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그냥 그래도 무난했다라는 평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선물 플레이어, 즉 파생 상품의 플레이들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로 앞으로 경기가 좀 불투명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현상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현물보다 선물이 훨씬 더 저평가되는 현상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파생 상품 플레이어들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싼 선물을 매수하고 비싼 현물을 매도하는, 그래서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도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 특히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쌓여 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백신 효과와 함께 적어도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서 내년에 대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여기서도 나온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럼 정상시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선물이 높고 현물이 낮은 그런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좀 전문 용어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베이시스가 역베이시스가 아니라 플러스 베이시스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먼저 베이시스가 변하는 과정과 함께
이 프로그램 매도가 꽉 찬 상황 쪽에서 매수로 반전되고 다시 흐름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큰 어떤 트렌드를 바꾼다라기보다 어떤 기조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 번쯤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다가 한 90대 초반에서는 멈칫하고 다시 좀 반등 기조를 보이나 싶지만은, 여전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달러화 약세 쪽에 계속 무게를 두는 변화. 특히 지금 어떤 앞으로 주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얘기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다음 주에 이어질 영국과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긴 하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외국인들의 매수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좀 더 뚜렷하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신 관련된 얘기입니다. 백신이 이제 영국이 거의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글로벌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올 것이냐, 부작용이 좀 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원활하게 생산하고 유통이 될 수 있을 거냐, 이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영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번에 개인의 대주주 관련된 쪽에서 그 3억대가 아니라 10억대로 유지가 되긴 했지만은,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팔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어떤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매물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지도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배당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배당을 겨냥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확대 여부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배당 관련돼서 배당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시즌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배당 투자는 보통 한 2, 3년은 적어도 보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촉박한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낙때 오히려 더 잘못하게 되면 고생하고, 배당은 내년 3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괴리가 좀 클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순환매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코스피 대형주는 벌써 직전 고점을 넘어서 탄력을 강하게 붙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인 소형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고점을 돌파도 못한 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일단 변화가 들어가면서, 특히 중소형주가 가장 잘 움직이는 게 1월 달이죠. 1월 효과와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관의 동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글로벌 연기금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체적으로도 계속 매도세가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끝나게 되면은 또 단기 수익률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좀 덜 오른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내년 1월 달까지 기대하면서 기관 동향을 확인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덜 오른 종목, 덜 오른 섹터, 그리고 또 같은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가주다 보니까 오히려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환율부터 브렉시트와 관련된 백신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형주 잘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또 건설업종 이야기 더 해보고 싶습니다. 건설업종 요즘에 계속해서 신고가 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건설업종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업종 어떻게 다시 좀 살펴봐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슈 코너에서도 기점부터 많이 다뤘었죠. 건설 쪽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 한 종목씩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램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내수와 이제 해외 쪽으로 구분해서 봤었을 때 내수 쪽은 이제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딱 하나 지표가 이제 미분양 지표죠. 미분양이 거의 지금까지 안 팔리던 아파트도 일산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렸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분양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있는 추세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과거 흐름들과 봤었을 때 그 어떤 건설업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인허가와 착공 쪽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거 동향도 봤었을 때 과거 정부의 흐름들까지도 연결해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가 그나마 그래도 인허가가 가장 높고 활발하게 주택 공급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빠르게 어떤 정책 규제와 함께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한 위축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보게 되면은 다시 공급이 늘려가면서 인허가도 다시 확대되는 이런 어떤 개선된 흐름들이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내년에부터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들인데요. 게다가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부분들이 바닥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라는 관점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백신 효과 이후에 수주가 재개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안정되게 되면 내수 부양에 힘을 무척 쏟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건설기계 판매량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나오고 있는 변화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글로벌 각국도 내년에 어느 정도 백신 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SOC 투자,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이 무엇보다도 지금 떨어진 경기의 동력을 살린다. 특히 높아진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런 토목 건축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아마 봄 이후부터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SOC 투자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움직이고 있는 건설업종의 월봉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일단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과열이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월봉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0년 동안 한 2010년도부터 오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수익을 못 내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심화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어떤 시장에서 외면되고 소외받았던 측면들이 높다라는 흐름들이 지금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어떤 실적은 대비해 저평가는 당연하고 자산 대비해서 0.2배, 0.3배 거의 널려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첫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다음 저항권까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보다 최소한 20%는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어떤 패턴상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간다 싶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며칠 또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중립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실적과 또 시장의 소외가 확인이 됐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자산이나 실적 대비한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떤 내수 관련된 어떤 대형 건설사 쪽이 조금 더 우위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보통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데 초기의 공급 확대 시에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고 거기다가 브랜드명도 좀 알려진 건설사들이 훨씬 더 어떤 수주 기회를 잡기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활용하는 쪽에서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 무게를 잡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요. 하지만 저평가는 더 중소형 건설사에서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확산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과 함께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이 건설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눈여겨볼 게 이 건자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페인트, 철근 관련된 쪽도 최근에 오르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맞추면서 그래도 이를 모두 다 통틀어서 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IS 동서 같은 경우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쪽과 함께 폐기물 관련된 쪽으로 최근에 인수를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인선 ENT, 코엔텍 이런 쪽을 인수하면서
하나의 폐기물 또 친환경 관련된 섹터를 키우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해 변화가 같이 이어지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동향은 아마 레벨업은 내년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동향도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IS 동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보여주신 이런 자료들 보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KC코트렐, 현대미포조선, 녹십자셀입니다. 먼저 KC코트렐입니다. 네, KC코트렐 현재 6.85% 상승한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면서 KC코트렐 주가가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KC코트렐은 환경오염 방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생중계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것은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KC코트렐은 분진 제거 시스템, 가스 처리 시스템 등 환경 플랜트 사업과 태양광 발전 설비,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KC코트렐 살펴봤고요.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현재 7.89% 상승한 5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조선주 강세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 내년 선박 발주 증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조선 대장주 현대미포조선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로로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됐는데요. 로로선은 승용차, 트럭 등 자체 구동력이 있는 화물은 물론 컨테이너 화물도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의 운반기기에 실어서 경사로를 통해 선적하거나 하역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드는 품목을 인류 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에서는 모두 14종의 선박이 세계 인류 상품에 지정돼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녹십자셀입니다. 네, 녹십자셀 현재 16.37% 상승한 4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특징주로 녹십자 랩셀을 소개해드렸죠.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남성 중증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녹십자 그룹주들 모두 상승했었습니다. 오늘 녹십자셀은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강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녹십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지난 9일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총 15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건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혈장 치료제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녹십자셀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테슬라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며칠 전이었죠. 그저께였나요? JP모건의 이제 발표에 따라서 85% 하락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어젯밤에는 또 다시 3%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JP모건의 경고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테슬라 언제쯤 멈추게 될지 전망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유상증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동일한 주식 아니면 동일한 금액을 회사로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주가가 고점 영역 또는 회사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해 있을 때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적은 주식수로 더 많은 금액을 회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분 희석에 따른 투자자분들의 좀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유증 발표를 한 이후 시간으로 2.5% 정도 하락을 했었으나 전일 627달러를 넘어서면서 3% 이상 상승을 해주고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시총이 6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는 결코 큰 수준은 아니다. 1% 미만 0.8% 수준의 희석이 된다. 주가가 희석된다 해도 시총 대비 1% 정도의 희석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S&P 500 지수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들의 방어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조금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기에 유증을 한다라는 부분은 동일한 주식으로 더 많은 자금을 회사로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 유증, 테슬라 유증권을 바라본다면 조금 적기였다, 시적절했다라고 좀 바라보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이번 50억 달러의 유증을 포함을 해서 약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회사의 현금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현금성 자산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나 배터리 양산 자금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 탄탄한 실탄을 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 사업의 든든한 동력으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JP모건은 목표가를 약 90달러로 과도한 고평가다. 투기 열망에 사로잡혔다라는 보고서를 좀 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780달러를 제시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완성 자율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를 테슬라가 견인할 것이고 완성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조금 신규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현재 탐욕과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 부분이 80 이상의 지수를 연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80, 82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차트도 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굳이 테슬라를 현 구간에 올해 안에 매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 그것이 좀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또 뜨거웠던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도 봤어요. 무서운 개미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에어비앤비가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112% 네. 수익률을 내기도 했고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뉴욕 증시를 달구고 있는 IPO 대여 기업들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말 미국 시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 IPO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도 있고 한국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상장을 했습니다. 도어대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부분 플랫폼 사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가치가 250억에서 300억 달러를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수혜와 함께 더불어서 이번 IPO를 통해서 좀 더 유망해지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35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좀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2013년 창업을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14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배, 20배 이상 늘어난 기업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초 공모 목표가를 90달러 정도로, 90불 정도로 좀 보고는 있었는데 이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은 한 주당 102달러로 공모가가 결정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그 주당 182달러까지 좀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187불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배달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택배, 제지 업종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수혜가 이 기업에 조금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좀 넘는 51%까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한다면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도 코로나19 시대에는 조금 더 유망하고 앞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를 300억 달러냐 그리고 330억, 350억 기업 가치냐 하다가 420억 달러까지도 목표가를 조금 보여준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해 IPO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그리고 실적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행 산업이 조금 쪼그라들면서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 자체도 420억까지도 추정되던 기업이 180억 달러까지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IPO를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IPO 제도전을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다가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 경영자가 외부에서 자금을 좀 조달해 와서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내부의 자산도 매각하고 그리고 구조조정까지 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무구조와 실적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고 결국 IPO에 통과, 성공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상장 첫날 말씀하셨듯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44불까지도 좀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출시에 대한 소문, 그리고 소식, 그리고 접종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여행 산업이 조금 유망해지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여지없이 반영된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좀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에어비앤비의 상장 소식이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다가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전기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또 최근에 이런 얘기했어요. 해외 수출은 전기차만 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이 승기를 잡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국내 기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 그 이상을 조금 뛰어넘을 만한 자동차 양산 완성차 업체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것처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시장을 견인하는 이끄는 현대차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이 시장이 확장되는 규모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국내 전기차 2015년도에 5,800여 대, 6,000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5만 대 이상 넘어가고요. 19년도에 9만 대에 가까워지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12만 8천여 대가 보급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비중이 조금 약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 2015년도에는 2.5% 정도가 전기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도 2배 이상 급증한 5.7%까지 전체 자동차 중에 5% 이상 6% 가까운 비중을 전기차가 차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정상들이 친환경, 신재생, 탄소 절감에 대한 일치된 의견, 일치된 발언을 하는 것들이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냈던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럽, 아시아, 뭐 어느 미주 할 것 없이 전 세계 국가에서 친환경과 저탄소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매년 9% 이상씩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연간 2,500만 대를 훌쩍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차를 조금
앞서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는 최초의 판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연료비가 뭐 10년을 탔을 때, 20년을 탔을 때 연료비 절감 효과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판매 전략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세제 혜택, 구매할 때도 할인 혜택, 그리고 주차장이나 고속도로에서도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 전략으로 좀 세워놨다고 한다면 앞으로 확장되는 시장 속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좀 고급화 전략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옵션이 좋은가라는 고급화 전략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서서 또 하나의 전략은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최근에 테슬라의 사고도 있었고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그 기술력, 결국엔 안전성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고급화 전략이냐 안전성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느냐, 이 시장의 평가와 기술력으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 확대되는 시장을 누가 선점할지, 고급화와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고급화와 안정성 이렇게 두 가지 꼽아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치되는 의견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이야기도 좀 해보죠. JP모건은 이렇게 좀 한 번씩 셀트리온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셀트리온 강세로 전환이 됐었고 오늘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승인을 받는다 이런 소식 나왔었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합병 이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이런 실적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트리온처럼 IR 하라, 셀트리온처럼 기업 홍보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정진 회장님이 결국엔 셀트리온에 대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중기 그리고 후기 최근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와 그 이후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이죠. JP모건의 보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9일 JP모건의 셀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그 이후로 3일 동안 22만 주가량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지난 8일 JP모건이 한 번 더 부정적인 이슈를 조금 냈는데 뭐 13%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최근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시장 급락 여파도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짚어보지 오히려 JP모건의 부정적인 보고서로 인해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에 의해서 CS증권도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를 19만 원, 19만 2천 원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4일과 8일 각각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CS증권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부터 12월 3일까지 약 16만 주 이상 순 매수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고서를 낸 다음 날부터 4일, 7일, 8일 같은 경우에도 순 매수를 조금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외국계 회사들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나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 레포트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3200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았을 때 사고 싶어서 악의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 매수 창구에 집계되는 순 매수 수량으로도 좀 반증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3사 합병 시 서정진 회장의 개인 지분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엔 이 지분 평가 그리고 기업의 지분 구조를 만들 때 서 회장님 개인의 이 지분이 높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혜가 좀 가는 부분으로 이 지분 구조 변경이나 합병 시의 시나리오도 좀 짜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지분법을 평가할 때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합병 그리고 백신의 접종, 치료제의 출시 보유자라고 하신다면 이때까지 조금 셀트리온을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접종에 대한 일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단계가
가까워졌다라고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그 기업 고유 가치와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10% 이상 급락 때에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급등할 때에 사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결국엔 기업 고유의 가치와 모멘텀에 대한 확신보다는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신 것 아닌가를 점검하셔서 셀트리온을 사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철강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철강주가 7년 만에 최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철광석 가격 자체도 구리에 이어서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철강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네, 뭐 국제 시세나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연 가격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중국 열연 유통 가격이 2년 내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가격도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금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철강 시황을 좀 살펴본다면 최근 철근 유통 가격이 9주 만에 좀 반락은 했지만 9주 동안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2주 전 연 고점을 좀 돌파했고 열연 유통 가격이 6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광석 자체도 견조한 수요와 선물 가격 강세에 힘입어서 현물 가격이 130불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지난 9월 연 고점이 129불이었던 것을 좀 감안한다면 6년 내 최고치의 가격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 4개월째 상승 중인 미국 내수 열연 가격도 마찬가지로 800불대를 회복을 했고요. 미국 US 스틸의 주가도 한 주 만에 3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도 기업들도 뭐 포스코,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까지도 모두 다 10% 또는 40%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철근 내수 판매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그렇고요. 코로나 여파도 있고요. 아파트 신규 분양에 있어서도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사 지연도 이루어졌고요. 결국엔 전년 대비 3% 이상 철근 내수 소비가 감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강사들도 건설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언제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원자재, 철광석 또는 구리 가격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철강 산업들의,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이 끊임없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나 브라질 등의 철광석 채굴 업체들이 조금 철광석 채굴의 감소 영향으로 철광석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완제품 업체들의 수익성이 한없이 좋아질 수만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철강 업체들에 있어서 신규 접근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방송에서 제가 보수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철강 업체들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두시고 다만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광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 일요일에 허반석 전문위원회 언택트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 서울경제TV 언택트 무료 강연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여기 입장하셔서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자세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은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까지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 고민 덜어드립니다. 도너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안경을 끼셨네요. 네, 오늘 눈이 좀 침침해서 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고요.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에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그러면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입니다. 204.2% 기록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제화품부터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이렇게 살펴보셔도 다 수익률 좋게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다음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레몬이 18.1%, 유니온 17%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동일고무벨트, KC, 진원생명과학 12% 이상의 상승률도 보여줬고요. 써니전자도 13%, 15%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S맥과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약간 스포트 제외된 거나 손절가 터치한 구간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IA 15%, 우리기술투자 7% 기록하면서 다 만회를 해줬고요. 영화금속이 22.7%를 기록했고 비덴츠 10%, MS오토텍 1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큐어가 15.1%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204.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포트 보시죠. 네, 현재포트 총 4종목 담겨 있고요. 사마 알미늄이 2.5% 수익률, 오늘 한농화성이 6.9%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KCTC 3.1%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써니전자만 약간 에이스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하락했던 종목도 조금은 이제 그 낙폭을 만회를 했고요. 오늘 한농화성이 6.9% 수익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일단 한농화성 오늘 좀 시세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부터 먼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도 한농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8,500원대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거래량도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오늘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종목이 다시 이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수렴을 하다가 방향을 이제 위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각 수렴을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시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거래량과 함께 방향을 좀 위로 잡았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의 뭐 음봉으로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 2, 3일 이내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12시 전이죠. 11시쯤에 시세가 나올 때 좀 물량을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정도쯤에 만약에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신규로 또 매수를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2, 3일 이내 시세에 한 번 정도 크게 나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뭐 목표가까지 좀 순항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2차 전지 관련 재료다 보니까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한번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조정이 나올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화알미늄이에요. 삼화알미늄도 이제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와줬는데 조금 더 큰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아직은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어제 오늘 거래량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지금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일이 월요일인데요. 시가부터 상승을 해서 시세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이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이 종목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수렴 구간에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화알미늄은 이제 김부겸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엔 조만간 굉장히 큰 폭으로 시세들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이재명 관련주가 일단 먼저 스타트를 좀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인 써니전자죠. 지금 써니전자 내릴 때마다 계속 매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현재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 거다라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선까지 이렇게 4,200원까지 시세가 나와줬고 이 가격대 위로 이제 4,200원 위로 주가 올라서서 안착한다 하면 그때부터 조금 탄력적으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완전히 하락 추세를 벗겨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입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대선 테마는 뭐 KNN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내릴 때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테마들 기업이 이제 상폐가 될 가능성이 없고 대선 테마에 포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의 99% 대선 테마들은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내릴 때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대선 테마들 매번 대선 때마다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써니전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가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시세가 나오다가 밀려버렸는데 KCTC입니다. 뭐 한놈화성도 그렇고 KCTC도 그렇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린데 차트 뭐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죠. 보통 이러한 이제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KCTC 오늘 시세 살짝 나왔다가 지금 음봉으로 밀렸는데요. 뭐 주봉 흐름도 나쁘지 않고 월봉 신고가 가는 그림으로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수렴 구간에서 오늘 저항 라인을 갖다가 한번 살짝 뚫어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뭐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쭉 밀려버리는 흐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종목 역시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물동량 굉장히 늘어난 상태로 지금 현재 이쪽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KCTC 역시 내일 오늘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오고 윗골이 달린 형태로 마감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내일 아래로 이렇게 흔들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지금 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추세는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한 4,000원, 3,900 한
30원 정도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괜찮은 흐름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받아봤는데요. 2, 3일 이내 시세 가능성 있는 또 한동화성 오늘도 상승률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 분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한 주 동안에 소개해 주실 종목, 편입될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후보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삼화 페인트와 벽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삼화 페인트 같은 경우 최근에 항바이러스 페인트 취득 특허를 이제 취득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세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시세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 섹터가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 상승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페인트 섹터 역시 상승 흐름 잔잔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삼화 페인트 준비를 했고요. 벽산을 보시면 벽산 건설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건축 자재, 도료, 주방 기구 이런 것들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홍정욱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홍정욱 처갓집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래서 대선 테마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후발주로서 홍정욱 관련주들 KNN도 있고 고려산업도 있는데 벽산도 주가가 좀 강하게 치고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 좋고 현재 페인트 섹터도 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벽산 자회사 또 페인트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시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낼 수 있는 대선 테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 페인트와 벽산 이렇게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중에서 오늘 포트에 편입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노란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3시입니다. 자, 오늘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